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주차가 녹음을 하고 있고요. 벌써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겠다고 OT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OT 준비하고 강의 자료 준비하고 교재 선택을 하면서 올해 한 학기에는 또 어떤 분들과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고 즐거운 설레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5주차 마지막이다라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를 평가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조금 좀 시간이 좀 너무 빨리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어서 뭐 한 번 선생님들하고 11월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사례관리 실제는 좀 온라인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함께 조사하고 함께 준비하고 또 그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 함께 공부하시는 학우분들과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시각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어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동안 전문 학사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어떤 실무적인 어떤 방향에서의 어떤 공부를 좀 함께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좀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많이 하게 되어서 실제 좀그 당초 예상했던 아니면 당초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전달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좋거나 아니면 뭐 외모가 좋아서 아니면 컴퓨터 기기를 잘 다뤄서 이렇게 사이버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좀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이제 또 평가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수업 외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안타까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제가 이제 몇 번의 그 사이버 수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학기에 숙제로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제가 그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낀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수업에 참여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가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사례 관리를 공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 관리나 어떤 이런 사회적인 학문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란 학문이 생긴 지가 뭐 100년 뭐 정도밖에 안 됐고요. 1900년도 이후에 전문적인 어떤 학사로서의 전문 과정으로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이 바로 사람들의 행복과 어떻게 하면 변해가는 산업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또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서 스스로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는 어떤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어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은 어떤 공공기관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평가를 한다라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만나 뵈시는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인간의 어떤 존귀한 삶,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롭고 행복한, 웰빙한 삶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 체제라든가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셔서 해당되는 자기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만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올인을 이렇게 그 업무를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네, 그런 어떤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또는 다른 어떤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어떤 기관의 어떤 시각으로, 그래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좋은 게 뭐 기관에서 하는 역량 교육이나 아니면 기관이 되었던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전혀 연관이 없는 좀 푹 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오늘 워크숍 또는 보수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사일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간에 좀 업무에서 벗어나서 근원적인 어떤 질문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을 좀 재충전의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학사 과정에서도 사례 관리 공부를 하셨고요. 또 전공심화에 오시자마자 1학년 2학기 때 또다시 사례 관리의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 과목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서 지난 전문학사 과정에서 저랑 같이 사례 관리를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단순한 이론의 전달, 그 다음에 어떤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시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 그러면, 요번에 전공심화 과정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부분들보다도 실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뭐 기관을 찾아오시든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신 또는 연계되어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그래도, 초기에 클라이언트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획득을 한 후에는 뭐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그분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지 아니면 일반관리 대상이 될지 아니면 일반 서비스의 연계 대상이 될지를 결정을 한 후에는 그 외에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어떤 실천 방법들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관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사회복지에 관한 제도적 또 행정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법제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론. 즉 우리가 그동안 쭉 전문학사 과정이든 아니면 전공심화 과정이든 계속 공부해왔던 다양한 어떤 그 분야별로, 전공 과목별로의 연결성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녹아난 게 이제 사례관리에 다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배우셨던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실천론, 행정론, 법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부분들, 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과목들이 다 함께 녹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 틀들을 본인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관마다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폼들이 있을 거고 업무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건데, 그 절차마다 사례 관리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절차는 기본적으로 통일되어서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차에 녹아 들어가는 클라이언트의 진정성에 따라서,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사례관리를 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가장 좋은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하고, 그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어떤 다학문 간의 어떤 체계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숲을 들어가서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숲을 우거지게, 그래서 산림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위한 어떤 큰 시각들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제가 이제
사례관리를 준비를 하면서 사례관리 실무로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가고자 했던 어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좀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수업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배우셨던 사례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실제에 관한 부분들에 이어서 앞으로 그러면 사례관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앞으로 사례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실제 지역사회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사례관리자를 직접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사례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책의 실험 소논문처럼 이렇게 책들을 좀 만들어내신 게 있으세요. 소책자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 깊게 요 근래에 보았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례관리의 현장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사례관리의 어떤 전망, 개선 또는 하는 발전적인 방향들에 대한 제언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사례관리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랜 시간 한 학기 동안 공부했었고 했던 이 사례관리가 어떻게 좀 발전되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실천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 또 소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물론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만 어쨌든 지역사회 중심이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이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전에 탈시설화, 또 정상화의 개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아니면 재가복지, 뭐 지역사회 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어져 왔던, 변화되어 왔던, 발달되어 왔던 과정들이고요. 이것이 실제로는 앞으로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한 지역사회 통합의 어떤 일원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두말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사례관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조건 속에서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던 어떤 그 시설에서 계시던 그런 것과는 달리 실제 제가 거주하는 나만의 장소 또 나만의 거주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기관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다양한 생애주기별로 뭐 노인복지기관, 장년을 위한 복지기관, 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한 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 기관들을 찾아가서 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저를 연결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례관리라는 것들의 시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방법이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거주지역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물리적인, 재정적인, 심리적인 어떤 자원들을 연계하고 통합해서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 제공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클라이언트 욕구하는 부분들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사례관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편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단편적인 서비스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만족을 주었다라 그러면 인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뀐 거죠. 사람은 사회적인 용물이고 욕구는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처음에 한계였던 욕구가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만 있었던 것이 문화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한 사람에게 통합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들을 연결해주고 실천해주는 그것이 이제 바로 사례관리다. 지금 실천 현대사회에서의 사례관리 실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중심의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들, 이걸 다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계속 발전되고 중심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욕구의 다양화의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욕구의 다양화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 체계의 변화와 연결되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빈곤이라는 어떤 사회 문제 하나 정도를 좀 보았죠. 그래서 빈곤에 관한 누구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전에 과거 시절에는 그 욕구만 채워지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 그 위에 넘어가는 상위의 욕구,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점차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가 풍성해지면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의 욕구인 안전의 욕구, 또 소속의 욕구,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맨 위에 넘어서 자아 존중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넘어서 자존감 실현의 욕구까지,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도 이제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욕구까지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빈곤이라는 어떤 사회 문제를 넘어서 인구 구성 및 가족 구조도 변화되고 경제도 변화되고 또 그러던 과정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거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신사회적인 어떤 위험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개인과 가족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빈곤 해소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던 어떤 현금 이전 방식의 정책을 가지고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개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인 거죠. 아니면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또는 연속 사업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체계 그리고 가족 체계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주변 지원 자원 체계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어떤 그런 다양한 기관들 학원들이라든가 또 외부의 봉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연결시켜 줘서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상호 관심과 호혜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런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실천 전략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사례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가 사례관리 실제에서 노인복지관의 사례 아니면 뭐 그 1인 가족에 관한 사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 또 공공영역에서의 빈곤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또 만성정신장애인이나 중독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어떤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케이스까지도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변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의 실천 방법과 다른 사례 관리라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접근을 실천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사회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한번 보는데 필연적으로 이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는 실천 방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사회 체계가 변화에 맞춰서 따라오는 사회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 문제, 즉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욕구에 대한 어떤 집합된 문제겠죠.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볼 때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생기는 사회 문제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사회 분야, 그다음에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뭐 이런 그다음에 환경 및 뭐 환경에 관한 분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회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제 이제 매스컴에 나왔는데요. 충청남도에 이제 살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83세라고 합니다. 네, 평균 수명이요. 기대 수명이. 근데 오히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서 조사한 것보다 좀 한 1.5세가 좀 높아서 84.5세라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벌써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의 시대로 도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아마 저희도 내가 평균 수명까지 살겠지 뭐 하는 이런 어떤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 의료기술도 발달했고요.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는 뭐 직장생활 하시든 뭐 하시면 1년에 한 번씩 거의 건강검진 다 가셔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들을 하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료하고 또 이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실손보험이 되었든 뭐 개인적인 어떤 보험들을 들어서 추가적으로도 들어서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사회체계의 변화가 온 거죠. 그 다음에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또 다문화 사회로 도래되기 시작을 했죠. 뭐, 이 사회체계의 변화만 해도 뭐, 한 학기를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동안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하시고, 사회복지, 과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핵가족, 다양한 가족 형태로의 변화 문제. 우리가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1인 가족, 조선 가족, 또 뭐 독거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 장년층들도 따로따로 다 독립을 해서 사시는 핵가족화된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양극화에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세대 간 또는 뭐 같은 세대라도 저소득층과 빈곤 부유층 또 노동자라고 해도 같은 세대이긴 합니다만 어떤 같은 계급이긴 합니다만 부유한 노동자와 또 그렇지 않은 뭐 노조의 문제에서도 뭐 귀족 노조 아니 평민 노조, 서민 노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삶에 대한 가치관
또 삶의 스타일들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사회를 기점으로 현재 이렇게 변화가 되어 오고 있고, 이렇게 사회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또 클라이언트들의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욕구들이, 부족한 욕구들을 채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어젠다 또는 이슈가 되는 것들이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변화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거죠. 노인의 단독 가구, 독거노인 가구, 또 조선 가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또 노인의 요양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뭐 대화하기 하는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4대 보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 1990년대 후반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모델링 사업을 한 후에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정착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한 복합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즘 심각한 난민의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구적인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느 한 나라의 어떤 대응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뭐 남아프리카에서 새로 생겼다 해서 신종 변이가 됐다고 해서 세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어제 기준으로 뭐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이 뭐 확진 발달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어떤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 자살의 문제, 학대의 문제, 또 사회적 외톨이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전과는 대비할 수 없도록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또 이혼에 관한 문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문제, 그리고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어떤 구성원 역할들을 다 못하죠. 요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매스컴에 보면 천안에서도 계모가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고, 그 문제가 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고요. 어제 뉴스에는 또 20대 아버지가 20개월 된 딸아이를 성폭행하고 또 폭력을 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대전에서 발생을 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좀 가슴 미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체계가 변화되고 또 다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 문제의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대 차이의 문제, 동성애 등 소수자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 발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들을 이끌어오고 있고요. 이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에서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사례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